우리나라의 이제 그 UI라든지 프로세서가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새벽 배송도 있고요, 당일 배송도 있고, 지정해서 배송되는 것도 있어요. 뭐 미국의 뭐 월마트가 뭐 슈퍼마켓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점별로 배송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왠가 하면은 IT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계속 여기서 인력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 인력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문 인력이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상품을 차별하고 서비스를 차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DNA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끊겨졌다는 거죠. 즉 롯데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관점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5만 개, 10만 개 그 상품 안에서 아직까지 많이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벽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오카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막스 앤 스펜서라고 영국에서 가장 좋은 그 슈퍼 체인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다 납품을 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유통사하고 5대5로 합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품이 들어올 때 가장 퀄리티가 좋은 테스크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런 상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갖다 갖췄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놓쳐지지 않아야 될 거는 오카도 요즘에 주가를 보면은 1년 동안에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40달러 가던 게 지금 1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10년 동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성공의 모델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오카도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풀네임이 이 회사는 사실은 유통회사라기보다는 엔지니어들이 모이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최적의 발주, 최적의 주문 생성, 그다음에 최적의 뭐 물류센터 운영, 그다음에 라우팅 생성 이걸 1,600명에서 1,80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랩 같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내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이 본사에서조차 이렇게 고도화로 정밀하게 AI로 그 완성된 그러한 로직으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사실은 그걸 받아간 영국의 호주의 콜스라든지 미국의 크로거라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유통물류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글로벌 체인들인데 거기 역시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주가가 지금 뭐 4분의 1 토막 혹은 반 토막이 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경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만약에 오카도가 정확하게 그런 뭐 로직을 공급을 하고 리테일이 받아가지고 연기할 수가 있는 게 완벽하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카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10여 개의 업체 중에서 거기서 수익이 난다거나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올라간다거나 그게 서로 없는 거고요. 서로 들어간 업체나 오카도나 운영 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감안하고 들어가야지 환상에만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유통물류는 사실 글로벌에서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OSP 우리도 충분히 그 정도 레벨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그래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별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오카도의 물센터를 갔다가 이제 여러 군데를 갔다 와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막스 앤 스펜서 MNS라고 이렇게 막스 앤 스펜서 물센터도 여러 군데를 갔다 오면은 이제 초창기 물류센터를 가면은 설비를 보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IT라든지 프로세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IT 시스템, 저 프로세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UI라든지 프로세서가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새벽 배송도 있고요, 당일 배송도 있고, 지정해서 배송되는 것도 있어요. 뭐 미국의 뭐 월마트가 뭐 슈퍼마켓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점별로 배송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왠가 하면은 IT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더 이게 그 약간 더 좀 좋은 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화 설비 이게 뭐 셔틀이라든지 미니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에 약할 뿐이지 IT 같은 부분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그 매뉴얼을 보더라도 그쪽에서는 페이퍼 피킹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매뉴얼 피킹 하더라도 UI라든지 이게 굉장히 튼실하거든요. 뭐 DB도 또 갖추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오카도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설비들 해왔고 또 뭐 앞으로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 자체가 뒤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국내에서 뭐 IT 인력 그렇게 진짜 연봉 많이 줘도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IT 강국하면 여러분들 아는 뭐 지금 내년에 이제 세계 인구 1위로 올라가는 인도 다음에 한국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한국은 진짜 저는 포인트가 빨리빨리 무난한 것 같아요. 뭐든지 주문하면 빨리 갖다 줘. 서비스는 무료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료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하다가 아까 마 교수님하고 이제 워낙 이제 현장 전문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큰 그림. 자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벤치마킹 할 때 대상했 아마존도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2,100조까지 갔거든요. 최근에 1,100조입니다. 그래 이제 미국에서 가장 기업 가치 나왔던 애플도 뭐 3,400조 하다 최근에 2,600조예요. 참고로 뭐 쿠팡도 잘 나가다 $20 못 넣고 $15, 16 하다가 지금 보니까 3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 제가 대형마트 기업들 한번 쭉 물론 이제 롯데를 도입해서 오카도 해갖고 오카도가 아까 반통하실 때 그거는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대형마트도 보니까 다 2조, 3조를 못 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오카도를 도입하는 거는 국내 이제 어떤 물류 현장이든 뭐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이제 혁신하면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분이 저보다는 저는 이제 큰 그림 얘기하는 게 역할인데 이 시장이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아마 도입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내년에 저성장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온라인 시장 커지잖아요. 안정하게. 그런데 이제 오카도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롯데가 될지 어디 한국에 또 보니까 마켓컬리도 일부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완전 도입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완전 도입한 거 큰 기업들 도입했는데 일부 벤치마킹 한 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물류센터들이 갖고 있는 자동화 그런 자산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융합을 해서 만들어 나갈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뭐 참고로 지금 오카도 뭐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사실 오카도가 전 세계에 있는 리테일러들, 그 다음에 물류 업체들한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다 한 번씩은 뭐 벤치마킹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오카도 실적을 보시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카도가 4개의 센터에서 한 일주일에 35만 건이니까 하루에 10,000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하거든요. 하루에 10,000건. 하루에 10,000건이면은 사실 아까 얘기한 객단가가 다르니까 직접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우리 지금 이마트 스타컴 있죠. 스타컴 네오센터. 네오센터의 캐포가 0035가 하루에 3만 건이고요. 0025가 하루에 2만 건. 그리고 0025에서 새벽 배송을 하기 때문에 0025도 3만 건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이 롯데마트 센터가 그거보다 규모가 작지만 롯데마트 센터의 캐포도 하루에 10,000건이 나와요. 아이러니한 거는 롯데마트가 지금 하루에 10,000건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카도에 하루에 10,000건을 하겠다는 그 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게 과연 얼만큼의 증대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물리적인 것 플러스해서 OSP가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 생각한다면은 지금 뭐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설비가 얼만큼 자동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는 캐포조차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마트도 그 캐포가 안 나오고요. 롯데도 안 나오고요. GS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김포 고촌센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자동화 물류센터 중에서 원래 캐포가 원래 그 가동률이 뭐 100% 갖다 가야 되는데 한 70% 정도 가는 데도 많이 없어요. 즉 그거는 센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고객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빅네임들인 우리나라에 있는 3대 대형 유통들조차도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주문을 처리 못하는 거지 만약에 고객들이 원한다면은 지금 뭐 3만 건, 4만 건 충분히 할 겁니다. 한 센터당. 오카도가 들어오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갖다 저는 그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카도의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과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걸 갖다가 벗어난 다음에 자동화부터 들어간다면은 저는 무조건 그거는 반대로 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카도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새벽 배송을 많이 이제 축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거는 규모가 첫 번째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어떤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근데 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키울 건가? 판매 이익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오더 라인을 증가시켜 가지고 객단가를 인상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물류 자동화를 그 뭐 이렇게 뭐 그
설계를 하지만은 중요한 건 배기율을 관리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비즈니스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냥 뭐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접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숙소를 시킨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자동화를 도입한다. 무조건 뭐 제휴를 한다. 그게 이제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자,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재벌 기업 빅5 애들이 롯데 아니었나요? 그렇죠. 자, 롯데가 크게 사업 부문을 갖다 한 게 뭐냐? 식품, 쇼핑, 호텔, 화학, 건설, 렌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정보기술, IT, 데이터, 뭐 물류는 이제 롯데글로벌 로지스틱스, 현대택배 인수해갖고 이제 뭐 저도 옛날에 현대택배 LLC보다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신임 어떤 인사 이동을 하면서 젊은 층으로 바꾸면서 융합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롯데가 이제 맘모스 그룹으로서 많이 아까 이제 마 교수님 오늘 계속 토크 방송에서 거기에서 이제 안주해 갖고 그냥 맡겨놓다가 이제 의리로 꾸준히 갔는데 거기서 실적을 못 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성과를 중요하면서 이제 그룹에 이거 묶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기업은 그거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롯데가 이제 공룡의 롯데지만은 뭐 소비하면 롯데 아니었나요? 모든 게. 근데 자존심을 그냥 거의 5년 10년 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탈환하는 게 이제 2024년 롯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잘해갖고 뭐 오카도는 하나의 시스템 도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호텔 다 바꿨더라고요. CEO를 바꾼 건 뭐냐면은 변화의 혁신이 이제 주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토크에서 중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인력을 갖다 더 안정적으로 하면서 국내 과거의 전성기를 살리는 우리 소비자하고 밀착된 롯데가 되기를 2023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잠깐 좀 롯데에 대한 총평이라고는 그렇지만 제가 했던 얘기하고 이제 신이사님이나 조 대표님이 했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둘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을 극복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화에 대한 게 아니다. 특히 자동화를 전담하시고 지금 업에 계시는 신이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와닿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자동화가 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업배송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4월, 5월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다 나갔거든요. 지금. 롯데 쇼핑에서 하고 있던 롯데 마트 새벽 배송, 롯데 슈퍼 새벽 배송, 롯데 홈쇼핑 새벽 배송 각자 따로따로 하다가 다 떨어졌죠. 롯데 오늘 합치기도 했지만 GS 리테일이 새벽 배송 하다가 나갔죠. 그 다음에 프레시지라고 불리는 이 밀키트 초대형 공룡도 새벽 배송 들어갔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BGF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네이처 새벽 배송의 원조였었거든요. 원조였었죠. 마켓컬이랑 동시에 시작했고 그것보다 더 훨씬 먼저 온라인 시장에서 신선을 했던 그 업체도 대기업의 총알을 받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새벽 배송이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앞에 얘기 드린 업체들이 하나같이 자동화라면 둘째가라면 서로가 하고 인프라 어마어마한 했던 회사였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동화도 아니고 인프라도 아니고 빅네임의 브랜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고 영세했던 그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나왔는지 자동화 없이도 어떻게 커 나왔는지 그걸 깨닫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롯데에 대한 마지막 애정으로 저는 얘기 드린다면은 자동화에 대한 집착보다도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야지 지금 거꾸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도 오프라인 매장의 자동화를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배송좀 줄이고 있고요. 식탁권도 줄이고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려면 줄여서 축소해서 이익을 남기려기보다는 앞에서부터 백투더 베이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흐름이 너무 바뀌어왔고요. 자, 코로나 때 수혜를 받은 기업이 지금 아마존도 왜 고전하냐면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에 그냥 기업 가치면 다 올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맞아요. 옛날에 이제 물리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를 지배해야 됩니다. 소비를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서 묶어서 기본적이죠. 플랫폼 만들고 컨텐츠에다 모든 걸 다 들어와서 놀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 구조가 이제 돼야지 당연히 거기다 돈도 써야 되고 다 엔터테인먼트 다 뿌리는 이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전략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은 아마 내년에도 210조, 20조 계속 올라갈 거예요. 500조, 480조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 아무튼 유통 공룡이 되든 아니면 온라인에 그냥 리더가 되든 이 두 기업들은 진짜 아마 소비자를 위해서 뭐든지 앞에다 다 갖다 주는 이 시장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장 될 것 같습니다. 옴니 채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롯데가 지향하는 옴니 채널.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이걸 희망을 갖는 거는 오프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없는 건 아니죠.
온라인 매출은 사실 성장이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고 봐요. 한계라는 게 고속 성장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한 자릿수 성장으로 꺾였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전체 시장에서 한 55% 넘어가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정체에서 갈 것 같은데. 너무 커졌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5%고 조만간에 50%를 돌파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가 없죠. 전 세계 평균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온라인 점유율이 20%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40%를 넘어가고 넘어가죠. 있으니까 엄청난 거니까. 근데 이제 성장 속도가 늦춰질 때가 됐고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옴니채널이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쓱닷컴이 조금 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롯데쇼핑이 약간 좀 성급한 부분이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장이 800개대가 넘었었는데 지금 600개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손익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전체 볼륨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중요한 시기에는 또 선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한 번씩 돌아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다. 투자비가 회수된 자동화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